이제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두 번째 안건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섹터, 바로 미용 의료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 줄 평은 파마리서치 후속주를 찾아라인데요. 이 미용 의료 섹터에서 파마리서치는 대장주, 강자로 꼽히고 있죠. 이를 이을 후속주가 어떤 게 있을지는 잠시 후에 매니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미용 의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체크포인트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4년 외국인 환자 117만 명 유치, 의료 관광이 확대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미용 의료 섹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월 방한 관광객 중국인이 1위였다. 그리고 무비자 확대 수혜도 기대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는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가 확대되면서 관광객 수가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많은 이유는 미용의료 관광에 대한 높은 수요와 관심 덕분이었는데요. 특히 한국의 시술 비용은 중국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 값과 관광 비용, 시술 비용을 모두 합쳐도 한국의 시술 비용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골드만삭스, 울타뷰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뷰티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울타뷰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미용 의료에서 화제가 됐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로닉인데요.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5,550원에 마감했고요. 클래시스도 4%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건 레이저 옵텍이었고요. 오늘 APR은 급락세를 보이면서 9%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용 의료 섹터에 대해 만나봤고요. 이어서 투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송률 성하준 매니저는 화장품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제가 두 분께서는 화장품을 많이 쓰시냐, 몇 개나 쓰시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이제 미용 의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용태 매니저님, 미용 의료 관련해서 지출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생전 로션을 발라본 적이 없어서 화장품 잘 안 쓰는데 예. 굳이 쓴다면 비비크림? 예. 네, 그 정도? 아니면 왁스라든지 헤어 스프레이? 네. 이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화장품 말고 이렇게 주사를 맞거나 레이저를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남자입니다. 상남자. 상남자는 다 예.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랑 네. 비슷한 답인 것 같은데 우리 김태훈 매니저님 어떠세요? 저는 저희 와이프가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오늘 가면 혼날 거는 같습니다만 예. 그래도 아무튼 화장업계 일을 하고요. 근데 막상 저도 안 믿으시겠지만 화장품 로션밖에 안 발라요. 저는 비비도 안 바릅니다. 비비는 꾸미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바릅니다. 예, 어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화장품 수출도 좋고 국내 시장 커가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남성 시장까지 잡는다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미용 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희까지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시장이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자, 미용 의료와 관련해서 파마리서치의 후속주를 찾아라라는 한 줄 평도 남겨주셨어요. 네. 야, 파마리서치의 이 주가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불안정, 불확실성 이런 얘기는 남일 같아요.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요. 워낙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TV 광고를 보면은 그때 주도하는 업종들이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하다가 하면 우선 뭐가 된다? 돈을 벌고 있다. 자, 이전에 이 게임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유명한 연예인분들, 좀 뭔가 비싸신 분들이 게임 광고를 많이 찍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파마리서치 리쥬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볼 수 피부에 있을 것 잘 같은데. 먹는다. 그렇죠. 예. 잘 먹고 있는데. 자, 아무튼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미용 의료 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많은 이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화장품이나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자, 불안정하면 우리가 이제 기대할 곳은 어떤 재료나 테마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찍혀줘야 되는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얼타뷰티라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한 이전에 이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을 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미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저는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소비주들과 관련된 업종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3분기부터 무비자 입국 허용, 뭐 물론 이 한시적 허용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겠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4월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또 이 한중 수교, 이 FDA 10주년 또 기념을 앞두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에 대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방안 기대감까지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뭔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유동성이 좀 메말라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화장품이나 미용 쪽에 대한 관심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이쪽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이 파마리서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찾아본다면은 이 실제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분명히 저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제가 잠시 뒤에 공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용 의료와 관련해서도 종목 수가 그래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과연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용태 매니저님은 레이저 옵텍 그리고 김태훈 매니저님 글로벌 텍스프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글로벌 텍스프리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글로벌 텍스프리가 무슨 미용 의료기기, 뭐 미용 의료 쪽 그러니까요. 관련된 예, 그렇게 종목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 우리가 만약에 3분기부터 중국인들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해서 많이 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오늘도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 성형외과, 피부과, 이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후 면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결국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돈을 쓰고 사후 면세 서비스를 대응을 해줘가지고 그거에 대한 환급 수수료를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해서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무비자 입국 허용이 이전에도 이미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작년 실적도 나름대로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 올리브영이 요즘에 상당히 또 핫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 올리브영에 대한 또 이 독점 또 사업권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에서 만약에 어떤 화장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했었을 때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도 사후 면세 관련된 환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올리브영의 매출 비중도 거의 이 기업의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 중국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을 더 많이 찾는다면은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무비자 입국 허용뿐만 아니라 또 한한령의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컨텐츠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이 북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거는 이 컨텐츠 흥행 효과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외모는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또 유럽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예.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한국인들 하면은 연예인분들 그렇게 성공한 분들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갔었어야 됐다. 유학을 지금 갔었으면 그래도 인기가. 나름대로 저는 축구할 때 박지성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선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아무튼 그때는 축구 얘기했지만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만약에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방영이 많이 되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같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무튼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돈도 많이 쓰고 있고 피부과, 성형외과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이 기업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체 필터링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분석을 내어주시는데, 자, 글로벌 텍스프리, 뭐 화장품도 있고 성형외과, 피부과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섞어서 분석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저 옵텍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뭐 레이저 옵텍을 가져오기 전에 저도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은 예.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굉장히 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은 화장품에 대한 올리브영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20% 정도 되고 있고요. 피부 미용이라고 왜 생각하고 있냐라고 하실 때는 피부 미용에 대한 매출 비중이 15% 정도 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원천적으로 딱 피부 미용이라고 하면은 딱 이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저 옵텍이라는 기업을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거는 레이저 딱 이름 그대로 레이저를 통한 레이저 기반을 통해 가지고 피부를 또 재생시키거나 또 치료하는 목적에 대한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질환이라든지 피부 미용에 대한 치료 기기를 또 제작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헬리오스 785라는 이제 색소 질환에 대한 치료 기기가 이번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 진출을 넘어서 이번에 중국에 대한 시장 진출까지도 또 한번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단체 관광에 대한 기대감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5월 달이 되면은 5월 1일부터 이제 중국의 노동절 이제 연휴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체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은 오히려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겠지만은 앞서 화장품은 이미 사실 중국인들도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들도 굉장히 좋은 성능이 좋은 화장품도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K-뷰티에서도 조금 더 할 수 있다면은 피부 미용이라든지 성형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피부 미용 쪽에 대해서 좀 더 수요가 증가되면은 실적 또한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올해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점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파마리서치, 휴젤 이런 것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죠. 예, 레이저 옵텍이 지금 신규 매수로는 가장 좋다라는 관점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가격 전략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텍스프리 오늘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어요. 0% 마감이 됐고 4,930원 마감이 됐는데, 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자, 우선은 제가 대본에 그 목표가를 써온 게 있는데 예.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제가 이제 그 정확한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5천 아마도 250원 정도를 제가 잡은 걸로 5,450원이고 예, 손절가를 이제 4,500원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이 기업은 사실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한 6,000원대 중반 정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6,000원대 한 중반 가격 되면은 이 차트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만 요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이평선들도 어느 정도 지금 정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6,000원대 정도까지도 사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 부분은 제가 우선 목표가 달성을 했었을 때 추후에 또 리뷰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높여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얼마 전에 뭐 3,000원대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와 비교하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뭐 많은 기대감들이 섞여 있으니까 충분히 더 높은 자리까지 노려볼 만하다. 5,45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고요. 과연 도달했을 때 2차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주실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손절가도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레이저 옵텍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1,660원. 사실 오늘 올해 출발이 5,000원대였기 때문에 뭐 안 올랐다고 할 수는 없는 자리인데 어느 정도까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이 거래량에 대해서 무시를 못하는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물론 음봉 마감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매집 사인이 들어왔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 레이저 옵텍을 좀 유심 있게 봤는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늘 좀 3%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격적인 측면은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에 편입하는데요. 좋은 거는 뭐냐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이 13,000원, 손절가 라인은 9,2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레이저 옵텍의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200원까지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같이 함께 해봤는데 두 종목씩 편입이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함께 했던 두 매니저의 수익률이 지금 한 4% 정도로 잡히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정도라면 뭐 긴장을 좀 지금 될만합니까? 초반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실 팀 이름이 월수팀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요? 김흥태윤 매니저. 아, 그래서- 김흥태윤 매니저. 네. 제가 형이니까 먼저 나와야 되나요? 네. 제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좀 안 맞으니까 저는 원래 태사자 하자 이렇게 흉태와 태윤이와 사자해서 태사자 했는데 아직 이것도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아까 전에 대사자로 하시죠? 예, 네. 종목을 서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실 때는 호흡이 잘 맞는가 싶더니 팀 이름에서 약간은 아직 더 맞춰갈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팀 이름이 어찌 됐건간 두 분께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 보겠고요. 자,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우리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곳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방송 이후에 8시부터 무료 방송을 준비해놨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수익률만 하더라도 50%가 넘게 오늘 수익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4월달 2거래일이 지났는데 제가 오늘 수익률이 89%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지 테마주도 있겠지만은 다음 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4월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일단 저녁 8시에 유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밴드와 무료 방송까지 적극적으로 많이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요. 김태윤 매니저님. 네, 저는 잠시 후에 이제 8시 10분부터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시고요.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시청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오늘 특히나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ABL 001과 관련된 뭐 담도암 치료제 임상 데이터 발표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에 좀 묻히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그리고 이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4월달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뭐 탑픽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8시 10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뭐 녹색 밴드 김태훈 검색을 하셔도 거기다가 누구보다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뭐 상처를 좀 치료할 수 있는 밴드 역할을 할 수 있게 좋은 내용들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같이 좀 어려운 장에서는 일단 여러 좀 시각을 둘러보는 게 중요하겠고 정보도 많을수록 대응하기가 좋은 시장이니까요.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잘 대처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주총회 오늘 준비된 순서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는 신의 한 수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